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내 휴대폰 어디 갔지? 화장실 들었다.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이고, 바빠요, 바빠. 큰일 났네, 이거. 에이. 아이고, 힘들어. 자, 그 다음에, 오늘 끝나려고 했는데, 오늘 못 끝나겠어. 못 끝내겠어요. 그 다음에, 뭐죠? 관음보살이 북으로 향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네. 그것 말고 또 주먹 다 했죠? 이거 몇 번 했는데도 안 되면은 뭐 나도 몰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가 되어도 콧구녕 없는 소. 어느 날 동학사의 사판승 승려인 항명도일이가 2차사를 찾아간 것이 아니고 시장 보러 가다가 만났죠. 이때 항명은 경어보다 나이가 3살 위였어요. 그래서 사형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만화의 제자예요. 경어선사도 만화의 제자고 항명도일이도 만화의 제자죠. 경어에 사형벌 되는데 2처사를 찾아간 항명을 보며 이진사가 물었다. 말은 2처사고 요즘에는 그때 당시에는 전부 다 진사라고 하죠. 여기서 이진사는 개호처가 있다고 주변에 소문난 처사였어요. 그런데 경어를 시봉하고 있는 원규삼위의 사가 부친이 되는 거죠. 근데 원규삼위는 항명도일의 제자예요. 경어선사의 제자가 아니에요. 네, 그런 사이죠. 그런데 여기 개심사와 관계가 있는 건 개심사 주지가 나중에 그 원규삼위가 개심사 주지가 돼가지고 그 이름이 뭐예요? 그러면 동은스님으로 바꾸죠. 동은, 동력동자에 그 스물은자 해가지고 동은스님으로 바꾸는데 여기 김태읍에도 이런 내용이 언급되어 있어요. 찬의 중노릇을 잘못하면 필경에는 소되는 이체를 아는가? 라고 날카롭게 항명도일을 힐난하는 이처사의 음성이 전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때 원규라고 하는 사미가 있었으니 그는 뒤에 동은 강백 나오네. 여기 동은스님 원규사미가 이제 강백으로까지 또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동은 강백으로 유명한 사람이 돼갖고 나중에는 개심사 주지로 옵니다. 그래서 경어선사가 개심사에 갔을 때에 이 동은 강백을 만나죠. 그래서 대사를 근시하고 있었죠. 가까이서 시봉하고 있었는데 원교에 부친되는 이처사라는 이가 있으니 그는 속가에 있어서도 단연간을 좌선 공부를 해서 개호처가 있는 분이라고 소문이 나 있어요. 깨달은 자라 이런 얘기죠. 어느 날에 이 원교 삼위의 은사 되시는 이가 누구? 아마 이 김태읍은 원교 삼위의 은사가 항명도일이라는 걸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써놓은 거 보니까. 그냥 이 김태읍도 그냥 여기저기 주워 들은 얘기들, 그냥 맞지도 않은 얘기들 그냥 얼기설기 얽혀가지고 이 저사의 집을 찾아간 게 아니고 계룡장터에 장보러 가다가 그래서 만났어요. 그 일하는 새끼줄 꼬고 있는 이 저사를 만나가지고 아이 어디 가는가? 저 장보러 갑니다. 이러고 이제 말이 시작돼가지고 거기 저기 밥만 축내고 있는 누구지 동욱이라고 그 동욱강백 지금 못 하고 있나? 이러니까 요즘에 그냥 뭐 패친망창할 지경에 가까운 현지 그냥 밥을 그냥 세 끼 들다 두 끼 들다가 두 끼다 한 끼다가 지금은 드시지도 않아요. 이래가면서 얘기를 하니까 밥만 축내면 뭐하나? 이래가면서 밥만 축내면 내 생에 소가 된다네 하죠. 이런 기발한 말을 한다. 자네 중노로 잘못하면 필경에 소가 되는 이체를 아는가? 그거야 그렇겠지요. 중이 되어가지고 심지를 밝히지 못하고 다 남의 시시신시만 받으면 반드시 소가 되어서 그 시은을 갚을 길이 갚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소가 아니라 말이 되어도 할 수 없지요. 원규 삼위의
은사화상, 은사화상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전말로 할 때 항명도일이라고 해요. 예? 항명도일도 그러면서 어디서 그냥 주워 들어가지고 굳이 저 말하되 자네 이번에 대답을 잘못하였네. 소위 중이 되어가지고 대답이 곧다구로 해서야 어떻게 될 수가 있겠는가. 소승은 선지를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답을 해야 옳은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답을 하면 옳은 답이 되오리까. 어떻게 해야 옳은 답이죠? 어떻게 해야 옳은 답이죠? 궁금하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건 또 뭐냐? 왜냐하면 왜 나오냐? 이렇게 대답을 하소. 소가 되기는 하지요마는 콧구멍 뚫을 것이 없습니다. 화상은 2차 사로부터, 이게 화상은 그랬죠. 항명도일을 했죠. 2차 사로부터 이 말을 듣고 뭐야? 여곽약맹, 여곽약맹이 뭐예요? 눈뜬 봉사가 됐단 말이에요. 눈뜬 봉사가 된 것처럼 무슨 소린지 알지 못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동학사로 돌아왔더라, 이런 얘기죠. 자세히 한번 볼까. 같을려 둘레곽 같을약 맹. 뭔 소리란지. 눈이 없다, 앞이 캄캄하다, 이런 얘기예요. 여곽양맹이 둘레곽자니까 둘레가 꽉 막힌 것처럼 맹인처럼 해서 뭔 소린가 뭔 소린지 알아듣지 못해서 동학사로 돌아왔다냐. 그 김태엽 스님은 그냥 문자를 써도 그냥 어찌 그냥 무식한 채를 하려고 하지만 그냥 말도 안 되는 걸 그냥 써서 아주 속상해. 비할 것도 아닌데. 그런데 이 부분은 경어집에서는 항명도일은 집자를 누가 요따구로 써놨대야. 이거 좀 해봐. 집자를 이게 뭐야 이게. 아이? 여기 모을 집자를 써야 되는데 이게 그냥 컴퓨터 작업하다 보면은 웃긴다니까. 그냥 막 치고 도망가서 오지도 않고 확인 안 해서. 돼. 에휴, 경화집에서는 항명도일은 등장하지도 않고 원교삼위와 그의 속가에 붙인 2차서의 문답으로만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더라, 이 말이야. 하지만 경화의 합칠대오를 덮는 이 혁명적인 사건의 현장에 항명이 등장하고 그 현장감을 더욱 높여주고 있었다. 왜냐하면 비록 항명이 원규의 스승이라 할지라도 속가의 2차사만 못한 공부를 하여가지고 선지가 깊지 못하므로 이것을 2차사가 책망하면서 던져주는 일갈 오무비 공처를 원규가 경어에게 개합시킴으로써 결국 경어의 장부 일대사는 해결되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항명의 등장 내용은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으므로 경어집의 내용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료 수집에 다소 미흡함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스님들이 입을 열어 너의 부친께서 어떠한 설화가 있었느냐 하고 물으니까 나는 도무지 무슨 소린지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스님들이 말하기를 지금 조실 화상이 성공부에 힘에 열중하여 잠자는 것도 있고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린 채 매우 긴박하게 하는 중이지만 화상에게 이 도리를 아는지 한번 물어봐라. 여기서 지금 화상에게는 경어화상을 말하는 거죠. 일찍이 동학사에서 원교 삼위와 이 규자도 틀렸네. 이런 규자 아니야 이거. 이 규자 아니야. 이 규자. 옳규. 옳지. 원교 삼위와 이처사 그리고 항명이 세 사람이 뭐더라. 삼인방은 한번 이 방자도 틀린 것 같네. 돌방자가 아닌데.
아이씨, 뭐 이렇게 많이 틀렸냐. 여기 방. 돌방자 없어? 여기 있다. 아, 맞네. 그러면 이게 돌방 맞나? 돌방은 맞는 것 같으지? 할머니를 이루어 경허의 대호를 도와서 일조하였다. 당시 경허의 시봉을 들던 삼위 원교에 붙이니 규자는 이후 규자도 쓰겠으니까 2차 사였고 학명은 원교의 스승이 되었으니 참으로 기연이 아닐 수가 없다. 이때 원교 삼위의 본명은 2차 사의 속가들 이 원규였고 이런 규자도 쓰겠어요. 같이 혼동해 쓰고 있더라고. 법명은 동원으로 훗날에까지 동원으로 이후 경허를 이어서 동학사 제4대 강주가 된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이 동원 스님이 강백이 돼가지고 나중에 그 학장이 되는 것 같아요. 동학사 학장 4대. 경허와 함께 보필하여 경허 일화를 전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개심사에는 경허선사와 이 동원 강백과 어떠한 일화가 전하는가 이 말이야. 여기 충남 서산 개심사 조실로 계실 때 일이다. 당시 주지로 오랫동안 있으면서 근데 동원 스님이 강백이긴 해서 경허선사를 도운 원교 3위로서 4인방 3인방이긴 한데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산을 많이 모았답니다. 오랫동안 있으면서 많은 재산을 모아한 동원 스님이란 이가 있었다. 그 스님은 해마다 쌀을 모아서 돈을 사고 중으로서는 부자의 이름을 듣고 말이 안 되죠. 조실 경허 스님께서 하루는 당신의 시자로 있던 경환이라는 삼위승을 시켜서 이 경환이가 항상 문제구만. 경환이가 이 인간이 그 나무 뒤에 숨은 것도 경환인데 또 하나가 있어요. 또 경허 스님한테 독약을 탄 관석동자 있죠. 관석삼위가 또 있고 경환삼위가 있고 그래요. 경환이라는 삼위승을 시켜서 동원 스님의 방에 깊이 저장된 쌀을 가져오라고 분부하였다. 그러자 경환이가 어리둥절해서 스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고 의심스럽게 반문했죠. 그럴 때 뭐라 그래요? 그냥 가져와 해가지고 가져와요. 경허는 이들 셋의 각본대로 개합하여 드디어 대우를 하게 되는데 여기 셋은 누구예요? 원규 삼위, 이처사, 항명토일. 경허의 사형이었던 항명토일은 훗날 또 어디까지? 항명토일은 또 해인사 주지돼요. 그래서 해인사 주지돼가지고 항명토일의 제자가 또 변서로예요. 뭐냐? 또 변서로한테 참선국 써줘요. 아주 찌들찌들하게 가요. 경허와 인연은 계속되는데 경허는 범어사에 1년을 머물다가 해인사로 자리를 옮기고 그 인사에는 그때 20년 전 동학사에서 함께 지낸 항명통일이 있었는데 그 항명통일이 해인사 주지가 되었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가지고 경허가 간 1899년 변서로는 12세 3위로서 항명을 시봉하고 있었다. 항명은 해인사에서 시봉을 드는 어린 변서로에게 이렇게 말했다. 근데 12세였는데 1899년에가 아니고 1903년에 써주거든요. 그래서 14세에 변서로 때 써주는 거예요. 2살 후에. 너는 어려서 잘 모르지만 저 도스님은 춤에서 만나기 어려운 스님이니 너 이 법문을 받아두거라. 뭐 경허 스님한테 사인 받아두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사인을 받아둔 게 그 사인이 참선국이에요. 엄청난 참선국이죠. 변서로 14세 때. 요 나이 차들이 조금씩 한두 살 나이 나는 것은 보니까 이 만으로 해가지고 그런 일들이 이렇게 벌어져 한두 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 다음에 역행의 비도 요것도 어디서 개심사에 있을 때예요. 어촌만행이라고 해가지고 경허성우 스님이 중남 서산 개심사에서 주석할 무렵에 아무 말도 없이 혼자 출타해서 여러 날을 들어오지 않으셨죠. 그래가지고 대중이 걱정해가지고 사방팔방으로
경허스님을 찾아다녔어요. 한 달포간을 아무리 찾았는데 도무지 경허선사의 종족이 보이지 않아요. 달포간이라는 건 한 달 반. 예, 그런데 이때 경허스님이 간 곳은 서산 태안반도의 해변에 있는 어장촌이었다고 합니다. 어장촌은 뭐예요? 거기서 그 장이 서는 곳이에요. 어촌에서 생선 도매상도 하고 막 이렇게 생선 도매상을 크게 하는 집에 우연히 들어가 주인에게 인사를 정하며 하는 말이, 내가 이곳을 지나는 중인데 배도 고프고 올 때 갈 데 없는 불쌍한 신세라오. 내가 이 댁에서 무료로 일이나 좀 거들어 들을 테니 밥이나 주쇼. 뭐 이렇겠죠. 나를 좀 여기 머무를 수 있도록 써줄 수 없겠어. 하여튼 경허스님도 가시다 이제 또 왜 거기는 가셨어. 그러던 어느 날 스님은 가풍을 드러냈죠. 경허가풍. 주인집 부인이 부엌에 나와서 밥을 짓고 있는데 엉덩이에 불을 떼던 스님은 난데없이 그 부인의 궁둥이를 넙죽 한 손으로 툭툭 치면서 고년 참 잘도 생겼다 하고 일어선. 이것도 이제 뭐 김태음 얘긴데 경허스님이 이렇게 했겠습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뭐 어쨌든 뭐 엉덩이를 쳤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쌍욕을 하면서 이 얘기를 했다는 거는 믿을 수 없는 거. 그래가지고 거기 중약은 뭐죠? 그 부인이 남편한테 일러가지고 그 모순들이 경허선사를 그 어디요? 이거 멍석에 말아가지고 멍석마리를 해서 돼지게 두드러 패갖고 어디다 갖다 놨어요? 그 저기 어물 있는 창고에 갖다 놨어요. 그래서 며칠이 지나도록 경허선사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놈들이 쳐다보지도 않았어. 그래가지고 거기에 생선을 띠러온 도매상을 띠러온 생선장수가 그 창고에 들어가서 싱싱한 생선을 구하려고 들어갔는데 숨소리가 들려. 그래서 거기를 찾아가 보니까 그 고기 상자가 적재된 데를 헤치고 보았죠. 개상하게도 큰 고기가 있는가 하고 보니까 호기심으로 섬 거적을 썩 지치니까 전신에 피가 시커멓게 엉겨붙은 이상한 사람의 모습이 드러났죠. 의외의 사태에 눈이 둥그레진 상인은 소스라쳐 놀라며 눈을 씻고 다시 보았어요. 근데 분명 아직 죽지는 않았죠. 그래 부랴부랴 끄집어다 놓고 섬거적을 풀어보니 이 집에서 일하던 일꾼 경허더라 이런 얘기죠. 상인은 더욱 놀라며 그 연유를 몰아봤지만 스님은 일체 말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주인한테 얼음장을 놨죠. 뭐라고 얼음장? 당신 내 말이지 이 사람 약으로 다 치료해주고 돌려보내 하니까 그 주인놈은 이 시체를 발견한 사람이 간 뒤에 스님에게 말하기를 살려주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해. 속히 당신 갈 곳을 가시오. 치료는커녕. 그래서 떠나기를 재촉하자 스님이 아무 말 없이 그 집에서 나와 개심사를 향해 돌아오던 도중에 큰 스님을 찾으러 나온 망공 스님과 해월 스님을 만났죠. 아이고 스님 이게 뭡니까? 스님은 옷이 다 찢어지고 얼굴이 전부 깨졌어요. 두드러 맞아서 상처 두성이가 되어서 차마 사람의 얼굴이라고는 볼 수가 없는 몰라볼 만큼 초라한 모습이었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조체한 스님께 스님 어디 가셔서 저처럼 이렇게 얼굴 가봄에 험한 상처가 나도록 다치셨습니까? 하고 묻자 스님은 포변에 내포평에 있는 내포변에 구경을 나왔다가 해풍이 심하게 불어가지고 그냥 자연히 이렇게 되었다네 하며 hon쾌한 웃음을 지어 보일 뿐 이러저러한 일체의 발이 없으셨다. 그의 그때 구해준 그 상인이 우연히 개심사에 기도하러 왔다가 이 사실을 보고 경허스님을 보고 깜짝 놀라서 이 사실을 다른 사람께 일러줘 그제야 대중들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이런 죄자. 이 이야기는 경허성우가 충남 서산 개심사에 주석할 무렵의일로 1885년경으로 보인다는 얘기는 경허선사가 1885년 5월에 어디를 데려와요?
하산하죠. 예, 천장함에서 그동안에 입었던 옷가지, 수장자, 털바가지, 달바가지 등 모든 것을 싹 태우고 하산을 하셔요. 그게 1885년이고 하산하시자마자 개심사로 오셔서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와서 돌아다녔다가 이런 일을 당해가지고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아이고, 이것도 지금 중독되고 있죠. 그래서 조치한 스님에게 어디서 갔다 왔더니 해풍 때문에 이랬다는 얘기죠. 해풍 때문에 그랬다라고 얘기를 했더라, 이런 말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러한 경어성어의 경지를 살펴보면 경어성어의 경지는 선이 있어요, 악이 있어요. 선도 없고 악도 없다라 이런 얘기죠. 선악을 모두 초월한 생사의 사량 분별심을 다 초월하고 스스로 뭐예요? 마군과 부처를 동시에 작했고, 여기서 마군은 이런 마군이 아니죠. 악마 마자를 써야 되는데. 뭐야? 여기 마군. 마군과 부처를 동시에 작했고, 생사 없는 곳에서 생사 있는 곳까지 등한히 놔두시어 절대 경계로서, 이게 바로 중도실상의 경계예요. 중도불이를 실체를 현실에다가 보여줘. 현현하여 몸으로 교훈해 보인 대보살의 경지에서만 가능한 일, 이게 바로 중도불이더라 이런 얘기죠. 중도불이 중도를 몸으로 구현해서 현실 세계에 낱낱이 보이고 있는, 그거를 우리를 중도불이라고 해요. 경어는 그동안 당시 도당학사에서 대도를 성취하여 천장암으로 거처를 옮겨 보임을 하고, 이 암자도 틀렸어요. 바위 암자가 아니고 암자를 써야 돼요. 암자암. 수장자, 옷, 달바가지 등을 다신의 소지품을 몽땅 채우고 천장암으로 옮겨서 5년간 보임하신 뒤에 1885년 5월에 다 태우고 자유의 내붐으로 저자로 화산하여 마침 바람처럼 들른 곳이 이 개심사다라 이런 얘기죠. 바로 이때 경어는 그동안 자신이 해결한 장보 일대사의 경계를 철저히 몸으로 한번 실험해 봤어요. 어디서 보임했기 때문에. 천장함에서 보임하고 첫 번째 케이스로 한번 실험 때 자신을 한번 해본 거예요. 그게 역경계의 비도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그걸 간 곳이 하필이면 거기 내포의 어장촌이어가지고 돼지게 두드러 맞았어요. 그래서 스스로 인욕바라미를 통한 선정을 이루고자 했는데, 그의 행로로서 자신의 중도 실상의 경지를 낱낱이 드러내보고자 했다. 이게 중도불이야. 중도불이의 실천가 누구? 경어지 뭐. 그래서 경어선의 요체는 중도불이더라 이런 얘기죠. 그게 첫 번째가 그 어장촌에 뭐예요? 어장촌에 가서 두드러 맞은 거에 해풍이 불어서 그랬다가 아까 했죠. 아휴 힘들어. 뭐냐, 어촌만행. 어촌만행이 첫 번째 케이스. 또 두 번째 케이스로 중도불이를 드러내는 곳이 해미읍의 장터에 있는 거지인데, 이것도 또 개심사 이야기죠. 개심사. 경어가 개심사에서 머물던 어느 날, 개심사에서 가까운 해미읍 장터가 열리는 날이면 경어는 언제나 거짓골의 행색으로 어김없이 생선가게 어물전 앞에 가서 추적추적 질펀한 바닥에 어물전에 가면은 생선이 마르지 않게 자꾸 물을 뿌려요. 그 물이 막 줄줄 흘러내리잖아요. 무슨 사각개짝 같은 거 있잖아요. 구멍 뚫어진 거 흘러내리는데, 하필이면 우리 경어 스님은 어디 갈 곳이 없어가지고 그 어물전 바닥 앞에 추적추적 질펀한
바닥에 앉아 계셔. 꼭두 새벽부터 자리를 잡고 무심히 드는 역행을 감행한다 이런 말이에요. 하필 어디 산매에 들을 데가 없어서 꼭 그 어물전 앞에 가서 하고 있죠. 그래서 생선이 마르지 않고 싱싱하게 보이기 위해서 생선 위에 연거푸를 뿌리는 생선가게 주인의 물사례로 바닥은 하루 종일 생선 비린내 외에 찝찝한 소금기로 절은 그 물이 몽땅 경어가 깔고 앉은 차갑고 질펀한 바닥으로 흘러가지만 노심의 비도를 시험하는 경어는 시장통을 오가는 사람을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좌선 삼매에 들어서 선정에 들어있더라 이런 얘기죠. 이거 뭐야? 이거 지금 한번 실험해 보는 거예요. 본인을 뭐가 잘 됐나 안 됐나. 해인사 천장함에서 5년 동안 한 그 보임이 잘 됐나 안 됐나, 익었나 안 익었나 실험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촌 반행에 이어서 두 번째로 해미장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괴이한 행위를 시장바닥에서 행하고 있으니 신기한 듯이 바라보고 호기심 반 장난 반으로 경어를 가만두지 않아요. 특히 그 당시는 유학을 숭상하는 사회인지라 유생들이 중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천미이지 뭐 8천민 하인을 대하듯 하는 이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는 시장판에서 그 비린내나는 물고덩이 바닥에 천연스레 앉아있는 모습은 그들의 눈에 비친 경어의 모습이 참으로 가관이었을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유생들은 그들이 피던 담뱃대의 뜨거운 재를 하필이면 경어의 민대머리죠. 빡빡 깎은 맨머리에다가 대고 털털털 털어대면서 에이 재수없겠으리 중놈이 하필이면 이렇게 복잡한 시장통에 앉아있어 갈 길을 복잡하게 만들어 놓아 에이 재수없어 태태태 하면서 또 침까지 또 태태태 뱉고 가요. 그래 경호선사는 구척 장신이 장승처럼 앉아서 눈을 감고 있는 경어의 얼굴을 향해 가래와 침을 뱉고 휙 가버린다. 경어는 맨머리를 타고 드는 잠뱃대의 뜨거움을 견디고 흘러내리는 가래를 그대로 두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이러한 모욕과 분노를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고 달게 받아내면서 하루 종일 꿈쩍도 하지 않고 홀로 산매에 들었다가 해가 뉘어뉘어지고 시장이 다 파해서 인적이 끊어지다 경어는 그제서야 가부좌를 풀고 어둑어둑한 하늘을 향해 하하하 호탕하게 웃으며 역경계의 비도를 마쳤음을 확인하고 비틀거리며 어둠 속으로 흔적 없이 사라져 갔더라. 여기서 논자는 경어의 이러한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고 스스로 택한 각본에 따른 여건을 무대로 만들어 놓고 비이성적인 행동을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지켜보는 경어의 행위를 역경계의 비도라고 명명하였다 이런 말이죠. 역경계의 비도. 무슨 비도? 역경계의 비도. 끝났나? 있네. 이것도 개심사 이야기예요. 쌀을 몰래 퍼다 술을 사오너라. 충남 서산 개심사 조실로 있을 때의 일입니다. 당시 개심사 주지로 오랫동안 있으면서 많은 재산을 모은 동원 스님이라는 이가 있었는데 그 스님은 해마다 TKF 이거 좀 바꿔봐. 이거 TKF가 돈인가 보다. 재밌네. 돈.
돌아버리겠다. TKF가 돈이구만. 돈을 모아 논을 사서 중어로 쓰는 부자의 이름을 듣고 있었죠. 이것도 아까 했네. 아, 여기까지가 아까 중간에 생략을 해서 그렇구나. 그러면 또 이렇게 해야죠. 스님은 의연히 먼저 하신 말대로 명령을 되풀이하라 했다. 뭐라고? 쌀 퍼다가 술 사오라고. 쌀 퍼다가 술 사오라. 막걸리 사오라 그러시죠. 조실 스님의 농세는 이제 이런 짓까지 서슴지 않고 하시니 참 할 수 없는 일이구나. 어찌 되었던 도스님께 갖다 드리라. 아, 요거는 지금 동원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고요. 주지가. 그래도 또 이제 도스님이니까 갖다 올려라. 시봉은 묵직한 쌀자루를 지고 와서 경화 스님께 바쳤다. 그러자 이번에는 그 쌀을 가지고 아래 동네에 내려가 어서 막걸리를 사오너라 하는 다른 분부를 했던가. 처음에는 쌀 훔쳐와라. 두 번째는 술 사와라. 그거구만 뭐. 경화산사 다시 개심사 주지로 주석할 때에 많은 재산을 모은 동은은 바로 동학사에서 목숨을 오용명 정진 중일 때 시봉을 들던 그 원규삼이가 바로 동은이고, 그의 스승학명 도일과 그의 부친 이처사가 전한 무비공처의 소식을 경호에게 전해 오늘날의 한국 선불교의 운명을 바꿔놓은 공로자라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지금 개심사 얘기라 나오는 거예요. 동호는 그 이후에도 경호와 긴 시간을 함께하며 좋은 인연을 이어가게 되는데, 훗날 동호는 해인사에서도 경호와 다시 만나는 인연이 또 있어요. 왜? 그 스승이 학명 도일이가 해인사 주지가 됐기 때문에. 이 당시는 경호가 호소에서 거주했던 시기이므로 해인사 이전으로 보아진다 말이야. 이 이야기가. 어린 삼이었던 동호는 세월이 흘러 개심사 주지가 돼서 그 당시 많은 돈을 모아 사서 중으로는 부자의 이름을 듣고 있을 때 이건 별로 안 좋은 거죠. 왜 안 좋아? 이거 중복되고 있네. 이거 지워주세요. 이거 지워주세요. 여기서 경호의 이놈아 이게 나오는구나. 경환이가 가서 쌀 훔쳐라니까 못해요 스님, 안 돼요 하니까 경호 스님이 이 말을 한 거예요. 이놈아, 너무 정직하기만 한 것도 못 쓰는 것이니라. 정직한 채 정정한 채 하는 것은 모두를 자기를 속이고 남을 속이는 무서운 도구가 되어지느니라. 알겠느냐? 이거 보면은 여기에 땡땡이 있죠. 사자후에 말을 훔치러 온 경환에게 동호는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쌀을 예상외로 더 많이 퍼줘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는 김태읍의 인간경어에 써 있는 거고, 이거는 경어집에 그 경어 1화 38가지 이야기에 써 있어서 동훈 스님이 더 얹어서 많은 쌀을 줬다고 합니다. 더 퍼주는 동훈의 행동에 그 초점을 맞출 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동훈 스님은 경어 스님을 폄훼하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그 쌀을 퍼줬다고 합니다. 경어에 아까 이 법문 뭐죠? 아까 이놈아 너무 정직한 채 하면 못 쓴다. 정직한 채 하면 남을 속이고 나를 속이는 것이다. 그게 중도불이라고 했죠. 동학사 법문에서 림방공의 마음을 움직인 앞에 만화 강백이 걸음을 걸을 때는 올바로 걷고 마음가짐을 올바로 해야 한다. 여기에 대한 경어도사 법문이 나는 그렇지 않다. 삐뚤어진 것은 삐뚤어진 대로 곧고 찌그러진 것은 찌그러진 대로 반듯하며. 그렇죠. 삐뚤어진 대로 삐뚤어진다 하면은 그 삐뚤어진 대로 곧다라는 건 뭐죠? 삐뚤어진 거와 곧은 것은 같다 다르다. 중도죠. 찌그러진 것은 찌그러진 대로 반듯하다. 찌그러진 것과 반듯한 것은 같다 이런 말이죠. 찌그러졌다고 하는 상대는 반듯한 것이기 때문에
그 찌그러졌다 하는 한쪽을 여의면 이쪽은 그대로 반듯한 것이 되기 때문에 찌그러진 거와 반듯한 것은 중도에서 보면 같다 이런 말이에요. 또 불량하고 성실시 못한 사람은 그대로가 불량하지 않고 착해요. 왜? 불량하다는 거의 상대는 착하다니까 불량을 여의면 착한 것도 그대로 여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실시 못한 사람은 그대로가 성실함이 있느니라. 이렇게 일맥상통함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으로 이게 경허선사가 어디서 동학사에서 법문을 했어요. 그거를 듣고 어린 망공이 말 그대로 어린 망공은 14세 어린 망공이 이거를 깨닫고 감동을 먹어서 경허선사가의 제자가 되는 중도부리 법문이죠. 그래서 보여주고 있는 법문으로 그것을 한눈에 받아들인 동원도 경허의 제자로서는 손색이 없다고 할 것이며 이후 동원 역시도 수많은 돈 많이 모아서 아주 욕심쟁이라고 했더니 우리 화엄 강백이로 경허의 스승이었던 만화 강백처럼 돈을 모아서 딴 데 안 쓰고 수많은 불사를 이루며 불교를 수호하는 선사가 되었더라 이런 얘기예요. 대박이죠. 그 다음에 이것도 가야산 개심사요. 개심사는 가야산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또 개심사 이야기. 그래서 여기를 시를 남겼어요. 이과영고 등시신이라 이미 지나간 영고세월 흥망성쇠 영고의 세월들이 기타 등등 영고 등등은 뭐예요? 화려할 영자에 영화영자에 말을 꽂자잖아요. 이미 지나간 일들 등등 경허선사가 이미 지나간 일들은 뭘까요? 언제는 뭐 대선승이라며 그리고 언제는 뭐라며 전봉준도 마찬가지예요. 전봉준도 녹두장군으로 대장군이 되었다가 사형을 당하게만은 이러한 쓰잘데기 없는 지나간 영고성세의 일들이 이것들이 다 뭐더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괴롭더라 이런 말이야. 매울 신자니까 괴롭더라 이런 말이죠. 일단 여기서 끊어야 되겠다. 이거 다 못한다. 일단 여기서 끊겠습니다.